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유동성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보세요. 거래량도 과거에 비했을 때 굉장히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변동성이 너무나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하시다가 주식시장으로 옮기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9년 때 횡보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때 횡보를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요, 2022년 바닥을 찍었을 때 지루한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날에 지루한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이 패턴을 따라간다면은 여기에서 횡보가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는 점점 이렇게 생각이 바뀔 거예요. 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겠지,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지, 이런 횡보장이 길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장세에 재미도 없고 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제는 그냥 내 일상 삶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해서 또 돈도 벌고 대세 상승세가 나타나면은 그때 다시 내가 투자로 들어오겠다 생각하시면서 삶에 집중하시는 분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을 꾸준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세 상승세를 보고 투자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꾸준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제대로 캐치를 못할 수 있어요. 삶에 너무 집중하고 투자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변동성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상승하는 어떤 뉴스를 보고 들어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는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갑자기 내가 열심히 삶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고점까지 비트코인이 터치했다 이랬을 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내가 투자 들어갔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후회를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 뚫고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포모 현상으로서 나 이때 못하면은 큰일 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에 그때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를 꾸준하게 하고 있지 않고 삶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적으로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뉴스들을 보면서 올라가려다가 다시 돌아왔네,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네 라는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죠. 삶에 집중하고 이런 차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이제 뉴스로만 판단하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때에 투자를 들어가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020년, 2021년 이때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때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전고점 뚫고 갑자기 올라가는 순간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2001년 때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도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고 또 다시 내려왔다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이렇게 지루한 때에 오히려 시장에 참여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잠깐 쉬시고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휴가도 내시고 뭐 어디 놀러가도 가시고 잠깐 쉬는 때가 있더라도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셔서 시장에 참여를 하시고 꾸준히 시장을 지켜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손을 완전히 떼놓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장을 대처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처는요 딱 두 가지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첫 번째는요,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자금을 넣고 매수를 하는 건데, 이게 꾸준한 시장을 보고 있다가 하는 거하고 시장을 안 보고 있다가 뉴스 소식만 듣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 두 번째는 현금으로 관망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취하고 있을 때 투자로 들어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전략이 또 있나요? 뭐 한 달에 한 번 월급에서 일부분 분할 매수는 뭐 이렇게 이 부분으로 속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분할 매수 아니면은 추세 상승을 보고서
투자하는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이제 각자 본인 스스로 전략을 짜시면서 결정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장 참여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하고 흐름을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장세는 유동성과 변동성이 너무나도 적고 심심한 그런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투자에서 너무 멀어지면은 나중에 되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참여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되고, 내려갈 때마다 여유롭게 천천히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도록 내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이 시작하기 전에 2022년 말에 이때가 되게 모으기 좋은 시기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 이때 저도 그래도 꾸준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승을 좀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아주 큰 상승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텍스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세 상승은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5월 이후부터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5월, 6월에 살짝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빠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역사적 패턴으로 봤을 때 8월, 9월 이때가 그래도 수익적으로는 크게 나지가 않는 그런 때더라고요. 특히 9월 달에는 더 많이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한 10월 달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반감기를 보았을 때도요, 2024년 이때부터 슬슬 이렇게 올라간 적 과거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슬슬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023년에 좀 횡보를 해주다가 11월, 12월 이때 2023년 말하고 2024년대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쪽에서도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3년과 2024년에 좋은 마켓 흐름을 만들어줘야 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엮여져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2023년 말과 2024년도에 좋은 흐름으로 주식이나 암호화폐 장세나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리플사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부분적 판정을 받고 난 이후부터 미국적 사업에 다시 이제 재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사의 사업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리플사가 XRP 레저를 만들었지만 XRP 레저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리플사가 XRP를 컨트롤할 수 있고 XRP 레저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앙화됐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펼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XRP 레저는 탈중앙화로 되어 있고 절대로 리플사가 XRP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XRP 레저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밸리데이터들의 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앙화되었다라는 사실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려보고요. 리플사는 네트워크를 위해서, XRP 레저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여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여자들과 같은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사는 XRP 레저를 좌지우지 못하고 이제 XRP 레저를 활용을 해서 해외 송금이나 CBDC, 리퀴디티 허브까지 활용을 해서 리플사가 원하는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사도 XRP 레저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XRP 생태계를 위한 아주 중요한 회사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RP 레저를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도 XRP 레저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플사하고 같은 비슷한 그런 권리를 갖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려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리플사가 사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XRP 레저의 생태계가 늘어나는 거고, XRP의 생태계도 늘어나기 때문에 XRP 가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XRP 레저 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XRP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볼 필요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XRP 레저의 발전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개발자들이 모이는 에이펙스가 열리는데요. 이 서밋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면서 XRP 레저의 발전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RP 레저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진행이 되면은 여러 가지 탈중앙화된 금융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 블록체인, NFT,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입을 해서 디파이 같은 탈중앙화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발전을 기대해도 될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XRP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페이팔은 페이먼트 회사입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있으면은 세계 곳곳에 이제 페이먼트로서 해외 송금까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원리로서 페이팔이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게 됐고,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암호화폐 거래도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팔에서 암호화폐로서 활용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별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다 보면 페이팔의 고객들이 이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송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것이 XRP를 위협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은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은행의 어떤 신용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은행에 있는 돈을 페이팔에 입금을 시켜서 페이팔 앱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러나 리플사는 이 은행과 직접적으로 이제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고, 은행에서 송금을 은행에서, 아니면 은행에서 송금을 송금 업체에 바로 보내고 고객들이 받는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페이팔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은행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페이팔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서 이제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페이팔을 이용하는 사람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리플사하고는 좀 다른 그런 방향에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리플사와 XRP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기는 보다는 약간의 파이, 약간의 해외 송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서로 공존하고 같이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옵션으로 선택해서 송금을 보내는 쪽으로 되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둘의 존재는 공존을 하는 거고, 서로 경쟁은 될 수는 있겠지만 서로 누가 이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고객들이 사용할 옵션이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좀 바라봅니다.